아들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가스가 끊어져서.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지금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있잖아.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게. 우리가 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대출금에 아이 학원비에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현금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돈이 없다는 아들이 상가를 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뭔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내용 증명서를 보내? 아들아, 엄마가 50만 원을 빌리러 갔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여유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상가는 어떻게 샀니? 몇 척씩 하는 상가를. 엄마, 그건 투자한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거야. 오해하지 마. 오해? 아들아, 엄마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아쉬웠어. 근데 넌 날 돈보다도 못하게 만들었구나.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가족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족이라고? 그럼 가족이 50만 원을 빌리러 왔을 때 현관 앞에서 쫓아내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발품을 팔며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 반찬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에게는 항상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 붙은 채로 늙었어요. 아들이 공부할 때는 과외비를 대기 위해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살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성공했구나 하면서 뿌듯해했죠. 그때만 해도 나이 들어서는 아들 곁에서 손주도 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나고 반찬 가게 수입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손님들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스 요금을 몇 달 밀려서 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당장 5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상황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들에게 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만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들은 바쁘다는 듯이.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하지만 가스가 정지되면 정말 큰일이었기 때문에 직접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배를 누르니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더군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들 좀 보러 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저를 가로막더군요. 아들이 지금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지금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문 너머로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온 거야.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정말 안 돼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 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투가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아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50만 원을 빌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쫓겨나다니.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서 혼자 집에서 먹으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가스는 결국 정지됐습니다. 무릎은 시리고 약은 줄어가는데 아들에게는 더 이상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이 막막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오랜 세월 알고 지낸 박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는 저와 같은 나이에 역시 혼자 사는 분인데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그날도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자야, 너 아들이 이번에 투자 성공해서 전셋집 놔두고 상가 하나 샀다며? 시장 사람들이 그러던데. 박 여사가 무심히 던진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에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정작 사업 확장을 위해 상가를 매입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내 아들 친구가 시장에서 자랑하고 다니더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빌려준 돈들, 그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은 채로 넘어간 수천만 원. 생각해보니 아들은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매번 엄마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게라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은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써서 성공했고 심지어 상가까지 매입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제가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여유 없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정작 제가 급할 때는 50만 원도 빌려주지 않다니. 게다가 며느리와 함께 저를 현관 앞에서 쫓아낸 것도 생각나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72세가 된 나이에 아들과 싸우고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수년 전 아들이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가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혼자서는 대출이 어려워. 형식적으로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연대보증 서류가 아직 유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아마 잊고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연대보증 관련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복잡한 내용이라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아직 효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시청에 갔습니다. 민원실 직원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니까 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연대보증은 아직 유효하고 채권 회수 절차와 연대 책임 종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분이 어머니, 이런 일은 가족 간에 먼저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차근차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빌려준 돈의 증빙 자료들, 연대보증 관련 서류들, 그리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들에게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편지 내용을 여러 번 고민했어요.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니까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엄마로서의 의무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너의 책임은 내가 져라. 그동안 빌려준 돈과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고자 한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는데 반가운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50만 원을 빌리러 갔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여유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상가는 어떻게 샀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투자한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거야. 오해하지 마.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아, 엄마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아쉬웠어. 근데 넌 날 돈보다도 못하게 만들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가족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 아들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럼 가족이 50만 원을 빌리러 왔을 때 현관 앞에서 쫓아내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살면서 언제 한번 제대로 된 부탁을 해봤니? 그런데 정말 급할 때 간 곳조차 거절당했어.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 엄마가 너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준 것도 기억하고 있니? 아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말 법정까지 갈 생각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 며칠 후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분이 중재를 해주셔서 결국 법적 합의로 가기로 했어요. 연대보증 서류를 정리하고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합의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리였으니까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아들이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각자 살자. 합의가 끝나고 받은 돈으로 저는 먼저 밀린 가스, 요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정리하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도 마련했어요.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는 했지만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근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글쓰기 수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왠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글쓰기라니. 하지만 선생님이 인생 경험이 곧 글의 재료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면서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제 감정과 욕구를 억눌러 왔던 거예요. 수업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계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외면당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위로가 되었어요. 글쓰기 수업을 다니면서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던 것들이 정말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어머니,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니. 하지만 차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글쓰기 수업 외에도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합창단에도 가입하고 요리 교실에도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무엇보다 제 시간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아들 걱정, 아들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오늘 뭘 할지, 내일은 어디에 갈지 계획을 세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리워하거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몇 달 후 뜻밖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라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제 답장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도 이제 중년이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저도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에는 아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는데 지금은 푹 잘 수 있어요. 하루 일과도 규칙적이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혼자서도 버스 시간을 찾아보고 날씨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취들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고 당신은 당신이에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늙어버린 거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자식과 연은 끊었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인생의 끝에 남는 건 자식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처럼 72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